이명박 대통령 헌정 방송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라디오 청수 김어준입니다. 네, 겨우 에피소드 단위에서 세계 종합 1위를 한, 아직도 각하에게 프로그램 종합 1위를 바치지 못한 게 송구스럽도 짝이 없는 나는 꼼수다. 16회 시작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은 어머니가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로 들으시면 곤란하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힌 다음에 요건으로 관두겠다는 얘기죠. 대선 출마 프로젝트 가동했습니다. 얼마 뒤 2012년 대선에 불출마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직에 절대 안 거는데 저 이런 거 예상 거의 안 틀려요. 얼마 뒤 8월 24일 치러질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제 시장직을 걸어서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또 오세훈 시장의 이제 마지막 꼼수이기도 하죠. 이게 시장을 계속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래서 무리수. 얼마 뒤 저의 거취로 인한 정치권의 논란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사퇴로 저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선 출마 시장직 모두 다 뺏기게 생겼어. 완전 말렸어 우리한테. 영원한 친구, 행복한 날, 즐거운 인생, 청개구리라고 하는 거 꼭 해설해줘요. 마지막 그 울음소리는 청개구리 울음소리였습니다. 친구 먹을 거예요? 네, 오늘은 말이죠. 오세훈 백수복귀 특집입니다. 반갑다 친구야. 특집. 이제 저는 오세훈의 간절한 친구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요. 이 자리에서 앞으로 제 앞에서 오세훈에 대한 음해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친구까지는 받아들이는데 형으로는 못 부릅니다. 5세인데 저는 17살이거든요. 자, 이빨 1. 왜 이렇게 진중해?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를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아니 17대 국회의원 정봉주 서울 시민들께 인사드립니다. 아니 당신은 공릉동을 얘기해야 돼. 공릉동을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 다시 해요. 공릉동. 왜 공릉동을? 공릉동은 서울시 한 부분이에요. 아니 주민들이 섭섭해 하잖아요. 아이고요. 공릉동만 하면 주민들이나 팬들이 좋아하는데 그거를 오늘 빅엿을 먹는 날인데 네. 저에게는 새 희망 새 출발의 날입니다. 저기 빅엿이 아니고요. 네. 제 친구입니다. 네. 함부로 그렇게 오세훈을 비난하지 마세요. 절친입니다. 슈퍼그레이티언 나눠 드실 거예요? 전 정 의원님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네. 이번에 노원구 갑에서 이빨 2. 뭔 소리 하고. 네. 이빨 2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주진우입니다. 이번에 25% 투표하셨네요. 노원갑이 상당히 높습니다. 평균보다 적게 했네. 25.7인데 평균이면. 12번째 같습니다. 13번째. 노원갑이요? 네. 우리 제가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못 했잖아요. 그러나 하지 말라 그랬거든. 이게 조용히 선거 치러야지 지역 주민들에게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그래서 가서 반대한 사람은 그중에 반이에요. 가서 반대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12.5%야. 지금부터 2달 전 6월 24일입니다. 그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때 이 자리에서 국내 최초로 주민투표는 오세훈 대선 출마를 위한 꼼수다. 네. 폭로한 이래로 제 절친 이제 백수죠. 백수 오세훈 백수 복귀 프로젝트. 네. 3차에 걸친 초대형 떡밥 투척이 드디어 오늘로 완결되었습니다. 마지막 떡밥까지 탐으로써 조마조마했어요. 그렇게 잘 물어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진짜 벼락 같은 축복입니다.
각하 이후에 이런 인물은 힘들었습니다. 1차 떡밥 대선 출마 꼼수다. 그러니까 저의 절친 오세훈 할 수 없이 불출마 선언합니다. 네, 2차 떡밥 시장직 절대로 못 건다. 100만 분의 1 확률이다. 그러니까 바로 울면서 시장직 연기합니다. 3차 떡밥 바로 사퇴는 절대 못한다. 그러니까 또 바로 사퇴. 네, 이로써 대한민국 정치사상 가장 그레이트한 여식 완성되었습니다. 이게 다 김어준한테 안 지려고. 오세훈 깍쟁이! 난 당한 게 아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싶어가지고, 네. 엑스맨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아. 이 모든 예언과 똑밥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이유는 하나죠. 네. 제 절친 오세훈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네. 그래요? 네. 졸라게 예측하기 쉬워요. 앞에 내세우는 명분은 절대 거들떠 볼 필요가 없어요. 네. 나한테 제일 이익이 뭐지?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것도 눈앞의 이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예측하기 쉬워. 너무. 네. 그 주진우 기자가 그 오세훈 투표 마감 이후에 기자회견 자리에 있었죠. 네네, 그때 갔었는데요. 트윗에 올라왔던데 뭐라고 주진우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끄러워서 잘 안 들렸다는데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 오세훈 시장이 꼼수를 부리더라고요. 기자회견을 여는데 먼저 그 대변인이 나와서 오늘 질문 응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기자들은 질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랬는데 오세훈 시장이 와서 비장하게 왔어요. 근데 얼굴은 좋으시더라고요. 밥을 잘 먹었대요, 그때. 밥을 뭘 먹었는지는 모르는데. 근데 얼굴이 좋아요. 그러더니 뭘 꺼내서 읽는데 2줄 읽는 거예요. 복지 포퓰리즘을 마감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번의 기회를. 문장도 되게 못 썼어요. 근데 자기가 썼나 봐. 네. 한 줄을 읽더니 비문이야, 비문. 한 줄을 읽더니 더 읽을 줄 알았더니 다 읽은 거예요. 한 줄밖에 못 쓴 거예요. 그분은 좀 문장력이 좀 배우셔야 되겠어요. 놀면서. 근데 그래놓고 그 다음 그 다음 얘기가 뭐였냐면 질문 없으시면 기자회견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회자가? 아니요, 본인이. 그래서 제가 본인 사회까지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옆에 손 들었죠. 손을 두고 시장님 질문해도 됩니까? 질문할게요. 그랬더니 시장님 언제 그만두시나요? 그랬더니 저를 한번 딱 째려보시더니 혼자 유일하게 질문했구나. 예, 당연하죠. 악마 같은 기자. 근데 그게 어디 떴어요? 아니요, 그리고는 네. 이게 시장님이 째려보고 나가니까 대변인이 이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질문은 있으십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오 시장님 언제 사퇴하십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소속과 이름을 대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알면서 그런 거죠? 모르나요?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모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대체로 주진우 기자를 모르잖아요. 네, 몰라요. 나도 여기서 처음 알았는데. 아니 정치의 뜻이 있거나 좀 그 주변을 살펴봤으면 알아야 되는데 의원님이요. 네. 주요한 정치인이 아닌 지가 오래됐어요. 그렇죠. 저는 앞에 눈을 뜨고 걸어가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 자신만 보여요. 그렇죠. 안 들리고. 아니 정치인은 듣는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기자도 그렇고. 그저께 근데 8월 24일 이후부터 듣기 시작했어요. 8월 24일부터. 경청을 시작했어. 그 대변인이 저한테 네. 물어보더라고요. 소속과 이름을 대라고. 제가 좀 기자처럼 안 생겨서 그런지 그래서 수줍게 얘기했죠. 시사인 주진우인데요. 그랬더니 말씀하세요. 그냥 시장님 언제 사퇴하십니까? 얘기했죠. 근데 그 전까지 사퇴라는 단어는 안 했어요. 그래서 총수께서 계속 사퇴 안 한다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하루 이틀 내 거취를 표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대변인 답변을 했어요? 네, 그 질문 하나 받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질문을 주진우 악마 기자가 했구나. 저는 이제 신문 방송을 일체 안 보는데 일체 안 보면 안 되죠. 정치 팬카페만 들어가. 팬카페만 봐. 트윗에 다른 기자가 썼나 봐. 뭐라 하냐면 주진우 기자 언제 사퇴합니까 물어보는데 포스 쩔어. 보스처럼. 이게 올라왔어요. 근데 아무도 진짜 질문한지 아무도 언론에 안 나왔잖아요. 질문한 게 나왔나요? 그러니까 안 나왔죠. 아니요, 나왔죠. 질문은 나왔죠. 예. 질문은 나왔는데 누가 했는지 안 나왔어. 누가 했는지 안 그러니까 나왔어. 현장에 있었던 기자였어. 현장에 있었던 기자였고 그리고 주진우 현장에 기자가 이거 쓴 것 같아 트윗을. 그렇겠죠. 네, 그리고 주진우 사퇴한다고 질문하는데 포스 쩔어.
그리고 그 많은 기자들이 말이야. 예. 왜 그 질문을 안 해? 아니 하지 말라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바보들, 기자들 욕하지 왜 이렇게 마세요. 말을 들어? 기자가 말을 안 듣는 사람이 기자가 돼야 되는 거지. 그리고 말이죠. 예. 주진우 그거 왜 안 물어봤어? 어떤 거요? 친구 친구 먹을 먹을 거냐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걸 저는- 물어봤어야지.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 저는 다른 사람들이 언제 사퇴하느냐고 그걸 물어보면 김총수 친구는 하실 거예요? 저는요 그거 물어보려고 했죠. 그걸 물어봤어야지. 나 그거 물어보러 갔어. 자, 어쨌든 지금 오세훈, 백수. 현재 제가 보기에는 환각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보수의 아이콘이 됐다고 환각 상태에 빠져 있는데, 뭐의 아이콘이요?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환각 상태. 빠져 있어요. 제가, 오세훈, 백수, 제 절친, 다음 꼼수 예상합니다. 오세훈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 옆에서 지지 유세하려고 나섭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그때 드러내기 위해서 확인시켜 주려고 잊혀지지 않으려고 25% 다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거 한나라당에서 졸라 몰아준 건데 그거 다 자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자기 건 줄 알고 염치가 없어. 염치가 친구야. 염치가 있어야지. 이거 총선 대선 레이스에서 쓸 한나라당의 판돈을 자기 돈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다 걸었어요. 그래서 한나라당이 할 수 없어서 뒷돈을 막 대주면서 예. 간신히 25%를 땄는데 다 자기 거라고 몽탕 들고 튄 거예요 지금 상황이. 한나라당한테 약속해놓고 10월까지 있으면서 당이 몰아준 판돈을 다 토해놓고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거든. 네. 그런데 홍준표 대표한테 약속했죠. 그런데 홍준표 대표한테 국정감사 끝내고 사퇴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판돈을 다 걸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국정감사가 10월 7일인가 8일인가까지죠. 그렇죠. 10월까지 있다가 그러면 이제 내년 4월에 보궐선거 하는 거니까 그 약속해놓고 근데 레이스가 딱 끝나니까 이거 다 내 거다 25% 그러면서 먹고 튀는 거예요. 이게 정치 먹튀의 세계 신기록입니다. 이게. 먹튀네요. 먹튀죠. 그러니까 25%가 자기 판돈이라고 생각하고 다 튀어버린 거야. 한나라당 벙찐 거지 지금. 그게 어제 여론조사를 보면 말이죠. 투표한 사람들은 10월 이후에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41%예요. 그리고 바로 사퇴해야 한다는 그 투표율이 그 여론이 14%입니다. 그러니까 주민 투표를 한 사람은 오세훈이 좀 죽더라도 한나라당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이 아니라 보수의 투표를 한 거예요. 보수에. 근데 이걸 오세훈은 자기가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환각에 빠져서 냅다 들고 튄 거예요. 지금 오세훈 자기가 대장인 줄 알더라고요. 그리고 기자회견 너무 좋아해요. 저는 내일 모레 다시 기자회견 할 것 같아. 철인 3종 경기 나간다고. 그리고 또 기자회견 뭐 거리 없습니까? 아니, 기자회견 너무 좋아해. 그런데 지금 주인공 환각 상태. 이거는 그렇죠. 말이죠. 국회 뻥이야. 정치인은 이렇게 돼요. 아니 그러지 않아요. 정치인이 이렇게 하니? 이러지 않고 의원님도 그렇게 되던데. 아니 오세훈을 잘 보시면 16대 국회 4년 했거든요. 네. 만약에 재선 3선쯤 됐으면은 이렇게 한나라당한테 그레이트 빅엿 이렇게 매기고 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실제 여의도 정치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의도 정치를 모르면 당의 얘기를 들으면서 좀 협의하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노력도 해야 되는데 여의도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또 한 분이 계세요. 각하. 1.5선 하다가 잘린 사람. 네. 각하. 이거 지금 오세훈의 행보를 보면요. 철저하게 배후 조정은 각하의 작품이다.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어제, 저도 얘기를 하겠냐. 오늘, 그- 끊어주세요. 네, 의원님. 자제해주세요, 지금. 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자제하겠습니다. 정 의원님은 내가 오세훈보다 뭐가 못하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자꾸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의원님 좀 자제해주시고요. 이게 낮은 자세로 그냥 빈 마음으로 경청. 이 겸허한 마음으로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세상을 조용하게 사는 사람 자꾸 끌어내지 마세요. 이게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들이 더 문제야 이게. 또 편집해주라. 홍준표 대표가 예. 존나 열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 이 보궐선거 지지 유세에 예. 오세훈이 나오려고 합니다. 예. 반드시 한나라당 예언합니다. 선 맞죠? 그런데 예. 한나라당이 절대 안 받아줘. 이걸 받아주면 배알도 없는 새끼들이지. 배알 없어요. 그리고 홍준표
대표 이 양반 성격상 못 봤습니다. 절대 안 받습니다. 홍준표 대표 성격상은 한 번 나가리면 나가리예요. 여기서 잠깐 좀 듣고 갈 게 있어요. 사랑해요 오빠 미운 5살 애기 같아요 정말 장난 아니죠 이 주민투표는 사실상 오세훈 시장이 승리를 하였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상 승리한 게임에 적각사퇴는 해서는 저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주민투표의 결과에 책임을 지고 오늘 시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저렇게 갑자기 자기 독단적으로 당과 상의 없이 그것도 내가 자꾸 언론에서 꼼수꼼수 그러는데 당에서 그런 꼼수 부린 일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3번이나 다 그래 약속을 해놓고 일방적으로 견디기 힘들다고 본인이 구겨진다고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 그래서 본인이 그런 식으로 결정하고 찰장 통보 어제 내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말이죠. 성격상 절대로 안 받아주는데 어떻게든지 무마하려고 했는데 약속을 해놓고 계속 어겼잖아요 지금. 지금 오세훈 백수죠 이제 시장이 아니니까 오세훈 백수 제 절친 3번 약속해놓고 뒤 엎었다 계속해서. 꼼수가 3번 나왔습니다. 꼼수. 3번 나왔는데 자 만약에 지지 유세 이제 홍준표 대표 이 양반 성격상 절대 안 받아주는데 그러면 제 절친 오세훈 어디로 가느냐? 청와대로 달려갑니다. 그렇죠. 청와대로 달려갑니다. 징징거립니다. 그러면은 청와대가 옆에 서 있게 해줘라. 지지 유세할 때 후보 그렇죠. 아마도 나경원이 제일 확률이 높죠. 옆에 서 있게 해줘라. 그러면 한나라당에서는 이 홍준표 대표가 배신자라서 안 된다 할 겁니다. 옆에 있는 거 도움도 안 된다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이때 오세훈 백수가 나경원 옆에 서느냐 안 서느냐 이걸 보면 이게 각하의 작품인지 아닌지 100% 판별이 됩니다. 그렇죠. 옆에 서면 오세훈 백수 제 절친의 이 초대형 그레이트 여 사건은 각하의 작품입니다. 못 나오면 오세훈은 이제 완전 백수 오리알. 친구야 심심한 분 놀러와 여기 자리 하나 폈다. 내 앞자리는 못 앉혀. 근데 자 이거 각하 작품 얘기해보죠 이제. 각하가 저기 누구지? 나경원과 오세훈을 맺어주려고 하나요? 위험한 발언이니까 그거는 편집으로. 아니 근데 저 이거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이 각하의 작품을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100%입니다. 두 달 전에는 우리가 말 안 했어. 왜냐면 낚아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오세훈 또 전문가로서 한마디 하자면 오세훈 백수 제 절친은 말이죠. 이기적이지 배짱은 없어요 원래. 한나라당이 아무리 반대도 끝까지 밀고 나갈 만큼의 배짱은 없어요 원래. 혼자서 이런 짓 절대 못합니다. 무서워서. 그런데 우선 이제 몇 가지 보이는 게 저기 아까 말하는 거 보니까 홍준표 대표가 3번이나 약속해놓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정치권에서 금기거든요. 서로 간에 약속한 거는요. 비공개 약속하는 건 얘기 안 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그런데 다시는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저 정도쯤 되면 이게 종결 선언한 거예요. 한나라당은 종결 선언한 거예요. 나 당신 안 보겠다. 오리알 됐어요. 그리고 3번씩이나 약속했다라고 하는 횟수를 구체적으로 저렇게 밝힐 정도로 정치적 감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무척 열을 받았고 일각에 따르면은 집에 왔는데 문도 안 열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이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어제 오늘 이제 여의도를 계속 갔어요 제가. 이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촉을 세워야 되잖아요.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대통령 우리 각하께서 선거 유세 차원을 떠나고 다른 쪽으로 지금 경로를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쪽으로. 한나라당 서울시 소속 국회의원들이 입장이 무척 중요합니다. 홍준표는 절대로 유세 못 나오게 할 거고요. 그렇죠. 서울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도 이번에 지면 6개월 정도 회복할 시간이 있다라고 자기들이 말은 했지만
강남권 의원들은 별로 고민이 없잖아요. 강남 3구하고 강동구까지는. 강북 쪽에서 경계에 서 있는 용산,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가 있는 동대문 이런 데가 위험하거든요. 이쪽에서 일체 못 나오게 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유세는 아마 절충을 할 것 같아요. 유세는 절충. 예, 유세는 절충을 해요.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내세우지도 못하고 오세훈이가 표를 받은 유리한 지역들 이런 지역에 살짝 그 참여를 하고 제가 보기에는요. 만약에 나오면 예. 그러니까 강북 안만 나와도 강북 지역은 못 나옵니다. 절대 못 나오는데 홍준표 대표 제가 오랫동안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양반의 성격상 아니면 나오죠. 아니에요. 예. 절대 못 나오게 하는데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못 나오게 하더라도 나오게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각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세에 지원을 나온다면 유세 지원 나오는 게 필요하거든요. 지금 잊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25%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 잊혀지고 완전 백수돼. 그렇기 때문에 유세에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한나라당에서 못 나오게 할 때 그걸 나오게 할 사람은 각하밖에 없고 만약에 나온다면 각하의 작품이다. 각하의 작품이라고 이 모든 것은 각하가 라고 우리는 추정합니다. 네. 소설 써봅니다. 이번 선거 때는 조금 너무 그 시간이 없으니까 좀 쉬게 하고 철인 3종 경기를 내보낸 다음에 대통령 특보라든지 다른 자리를 줘서 뭐 보건복지부 장관을 줄 리는 없겠지만 다른 자리를 줘서 이렇게 복귀시 줄 리는 없지만 아니 저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주진우 기자 얘기에 평상시에 이제 동의하지 않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복지부 장관 줄 리는 없지만 이 말은 좀 아니 근데 주진우 기자 너무 낚는다. 주진우 기자 복지부 얘기가 장관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 지금. 아니 주진우 기자 얘기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게 네. 이번 유세 때에는 좀 쉬어야죠. 이번 유세 때는 안 나옵니다. 네, 헬스클럽도 가고 그래야죠. 이번 유세 때는 안 나오고 그리고 서울시 제가 왜 이렇게 웃는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소속 서울 지역구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일단 목숨 걸고 맞고 그다음에 각하가 아무리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본인들의 국회의원 총선 내년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힘을 꺾질 못합니다. 그리고 한 3, 4개월 정도 쉬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저렇게 우리는 정치니까 저렇게 애들어서 얘기 못 하잖아요.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서 싸운 우리 복지의 전사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각하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래서 복지부 장관과 혹은 조금 한 발 더 나가서 총리로까지 중요할 수 있는 네. 각하는 그렇게 호연지기가 있는 분이거든요. 저는 다르게 조금 생각해 보는데 이번 선거 때 유세에 나서지 않아도 이 모든 투표와 이 모든 그 논란은 각하의 뜻이었어요. 각하의 마음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홍준표 대표가 이번에 그 오세훈 친구한테 나한테도 친구야 형은 아니야. 그 오세훈 친구한테 외모는 보면 비슷비슷해 보여요 두 분이. 둘이요? 나이가 비슷해 보여. 근데 홍준표 대표는 10월 달에 재보선에서 서울시장에서 대패를 하면 당 대표로서 자기가 책임을 다 해서 덤터기를 쓰기 싫으니까 계속 오세훈한테 지금 뭐라고 한 거고요. 서울시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오세훈이 서울시장에 있으면 다음 내년 총선에서 개피를 볼 테니까 계속 나가라고 말렸는데 그 의원들의 힘이 세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듯이 오세훈도 자기 앞만 보고 홍준표도 자기 앞만 보고 서울시 의원도 자기 앞만 보지 국민도 없고요. 나라도 없고 뭐 쥐뿔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방송하다 보면 주진우만 애국자야. 맨날 국민 얘기는 혼자 해. 어쨌든 간에 그럼 거울만 보지 말고 주변을 좀 보세요. 말 좀 듣고. 경청하고 각하의 있어요. 작품. 그렇죠. 각하의 작품입니다. 다시 해보죠. 네. 이것이 이제 우리가 2달 전에 최초로 이것은 꼼수다. 대선 출마용 꼼수다 했을 때 그때부터 각하의 작품이라고 봤어요. 그 이유는 주민투표 가지고 이렇게까지 밀어붙일 배짱이 기본적으로 없고 한나라당의 절대적인 반대를 끝까지 밀어붙일 배짱도 없고 그리고 실제 일요일 사퇴하면서 운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쇼의 측면도 있지만 진짜 무서워서 운 거예요. 무서워요? 네. 만감이 교차하고 욕심부리다 나 혼자 죽는 거 아닌가? 남의 말 듣다가 나 혼자 죽나 보다. 무서웠어요 그때. 지금이야 수중에 판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25%.
얄팍해 져가지고 희낙낙하면서 튀는 거지만 그땐 진짜 무서웠어. 이거를 밀어붙일 수 있는 이유가 이제 각하인데 주민투표 끝나자마자 보수 언론에서 몇몇 오세훈 이제 보수의 아이콘 됐다 빨아주는 기사가 막 나왔어요 그때. 예. 많이 나왔죠. 이 주민투표는 사실상 오세훈 시장이 승리를 하였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이렇게 말했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도 도대체 기자들은 왜 한나라당이 창패했다고 보는 건가? 근거를 말해달라며 되물었다. 정말일까? 투표에서 패했다고 인정하는 것, 민망해서 그러는 것은 아닐까? 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투표 직후 오세훈 서울시장.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투표에 당당하게 참여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참으로 고개 숙여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결론 난 것이 없다는 이유다. 한겨레 보도. 한나라당에선 투표는 지고 오 시장은 이겼다는 말이 나왔고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오 시장이 남는 장사를 했다고 평했습니다. 보수의 투사로 각인돼 재기를 노려볼 만한 정치적 자산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이번 투표율을 보고 저는 오히려 서울 총선의 희망을 봤습니다. 내년 총선이 어렵다는 우리의 목소리도 많으나 우리 모두 자신감을 가졌으면 합니다. 고심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즉각 물러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민투표에서 보수층의 결집력을 확인한 이상 오는 10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더라도 해볼만 하다는 분위기가 이번 투표율을 두고 지난 지방선거 때 오세훈 후보가 얻은 득표율보다 많다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말했다. 조선일보 보도. 한 고위 당직자는 오 시장이 여당 수뇌부에 전화를 걸어 보수층 결집의 여세를 몰아 10월 재보궐을 치르자고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한나라당에서는 아직 그런 입장을 정하지 않았었어요. 당에서는 당의 작품이 아닙니다. 그 기사가 막 튀어나온 것은 지금 말이죠. 각하 우편에 앉은 사람이 없어요. 각하가 믿고 맡길 후보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 김태호 키워보려고 하다가 날아갔죠. 정운찬 키워보려고 하다가 신정아 양이 날려주셨고 원희룡도 생각대로 안 됐고 그 오세훈을 이제 키우려고 한 거죠. 왜냐? 우리 각하 말이죠.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각하 박근혜 전 대표가 만약에 되면 우리 각하 큰일 납니다. 우리 각하 큰일 나. 헌정방송 없어져. 후보 시절에 우리 각하 후보 시절에 박근혜 파일도 만들었죠. 라이벌이 많이 만들었죠. 재임 기간에도 열심히 보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대선 레이스 걸리면 푼다고 추정합니다. 소설이지만 배짱이 있을까요? 각하가 절대 그러실 분은 아닌데 그냥 뭐 박근혜 전 대표의 진면목을 널리 알리고 싶다는 그런 어떤 따뜻한 마음에서 파일을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 영향을 받고 박근혜 전 대표가 지지율이 좀 주저앉는다. 이럴 때 보수에서는 막 이길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때 마지못해 추대되어서 제 절친 장렬하게 전사한 오세훈 쫙 나타나는 이런 그림 그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각하 우편에 앉아있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려고 한 거죠. 이렇게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 때는 있었던 배경에는 오세훈의 욕심도 있지만 각하 우편이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번에 선거운동하고 그다음에 주민투표 밀어붙이는 이제 그런 저런 정치적 측면 이외에 실질적인 측면을 들여다보면요. 오세훈이 그 한나라당과 특히 이제 한나라당 진영에 지분이 거의 없어요. 없죠. 지분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주민투표 서명 받을 때서부터 80만 표는 그중에 3분의 1 한 26만 표가 가짜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한 60만 표 가까이 표를 받은 거거든요. 이 정도 받을 능력의 보수단체를 움직일 힘이 전혀 없습니다. 돈이 없죠.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보면 대한민국의 보수단체, 범보수단체가 총집결을 했어요. 돈도 많이 썼어요, 그때. 그리고 두 번째가, 돈입니다. 두 번째가 겉으로는 182억이고 어제 국회 갔더니 공식적으로는 300억 정도 썼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대선 수준의 돈을 써댔다. 그렇죠. 대선 네. 수준의 돈을 써댔다라고 하는데 이 돈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서울시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도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이거 뒷돈이거든요.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럼 세 번째가 뭐냐면 딱 끝나자마자 보수 언론이 단결해갖고 보수 아이콘이다 그러면서 일치 단결해갖고 이런 보도를 해주는데 그렇죠. 이 세 개를 묶어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절대 지공에, 절대 내공에 각하밖에 안 계시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측면을 보면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움직였던 거예요, 이번에. 그리고 그날 당일날. 예. 투표 당일날 우리 각하의 행보를 잘 봐야 돼요. 호련히 사라지시죠. 우리 각하가 투표 당일날 이 자원 외교 하시러 카자흐스탄에 가십니다. 카자흐스탄. 예. 자위 외교. 예, MOU 또 체결하셨는데 근데 근데 여기서- 카자흐스탄 전에 우즈베키스탄은 왜 갔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이 카자흐스탄에 가가지고 석탄 화력 발전소 40억 수주 이거 나왔거든요. 41억. 예, 40억. 나왔는데 이 40억짜리 카자흐스탄 발하시 석탄 발전소, 발하시 화력 발전소, 요거는 이미 2년 전에 수주를 했어요. 2년 전에 이미 수주를 한 겁니다. 이미 2년 전에 수주를 한 건데 왜 또 가? 갈 필요가 없어요. 원래 각각해서 자신의 의지가 반영된 정치 일정이 있을 때, 그리고 그 결과가 각하에게 혹여 연결이 됐다 싶을 때, 그럴 때 호련히 외국으로 떠나십니다. 우리 각하께서는. 그래야 그 파장이 각하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마일리지도 쌓고요. 촛불 집회 이후 쭉 지켜오던 이것이 와대의 룰입니다. 각하가 외국에 가시면 국내에 무슨 일이 생깁니다. 네. 안 그러면 쓰나미라도 나더라고요, 옆나라에. 그래서 정황상, 저희가 2달 전부터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었어요. 정황상. 이것은 각하의 작품인데, 그 각하의 작품인 건, 정황은 점점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이 오세훈 카드는 말이죠. 보수의 아이콘 아닌데, 예. 혼자 환각인데, 그리고 한나라당 판돈을 다 먹고 튄 건데, 지금 한나라당의 목표와 각하의 목표는 달라요. 다르죠. 예. 다르죠. 네. 한나라당의 국회의원들은 재선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각하는 국회의원들 재선 많이 돼봐야 관심 없죠. 관심 없어요. 네. 각하는 퇴임하셔. 그럼요. 다 이루신 분이. 차기 대통령이 만약에 한나라당이 되면 그때 여소야대가 되면 괴롭겠죠. 예. 그건 차기 대통령이 괴로워할 일이야. 우리 각하가 괴로울 일이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한나라당 총선에서 망하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오직 대권. 각하께서 관심 있는 것은 각하 우편에 앉을, 각하 우편에 앉아서 각하를, 퇴임 이후에도 이렇게 예. 친하게 지낼, 그런 인물을 원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예전에 보면은 전두환 대통령이 7년 임기 마치고 그 이유가 불안해서 사실은 노태우 친구를 대통령 시키지 않았습니까? 반갑다 친구야. 거기도 예. 나오네. 그리고도 백담사 가서 2년 이상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네. 친구도 못 믿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은 정말 각하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되는 게 야당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것 이상으로 악몽이에요. 무섭죠. 더 무섭죠. 더 무섭죠. 그리고 우리 각하가 보통 절대 네. 무서워하지 않는데. 그렇죠. 2007년도에도 사실상 내용상으로는 완전히 박근혜 당시 후보에게 진 거 아닙니까? BBK 때문에 넘어갔다가 예. 그때 검찰에서 튀어나와서 BBK 덮어졌죠. 완전히 그 무죄 선언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넘어갔는데 이번에 박근혜 행보를 보면 이게 우리가 보기에 이제 이게 각하하고 싸움이 된 게 전혀 움직이지 않았을 때 아니 오세훈이 잘못했다고 오세훈을 공격해야 되는데 친이 쪽에서는 계속 박근혜를 공격을 한 거야. 안 도와준다고. 그렇죠. 박근혜 입장에서는 이 오세훈 카드는 분명히 배후에 누가 있는데 네. 배후에 각하가 있다고 본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이거 도와줘갖고 이기면은 더 이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거고 이래저래 저도 어쨌든 저쪽에서 쓸 카드인데 네.
박근혜 쪽에서는 입장을 취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아니 입 막아놓고 몸뚱이 또 꽁꽁 묶어놓고 움직이라고 하니. 그래서 박근혜하고 친한 매체에서 채널 중앙일보였죠. 그쪽에서 박형준 얘기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게 박형준과 논의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도가. 그런데 말이죠. 그것이 사실은 아니든 그 청와대에 인물 각하를 제외한 인물 한 사람이 이렇게 오세훈 시장을 한나라당이 전면적으로 다 반대하는데 절대 없죠. 끝까지 밀어붙이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오직 각하의 뜻입니다.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은 각하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나라당이 각하에게 이용당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오세훈 시장은 자기가 보수의 아이콘이 될 수 있다는 환각 속에서 판돈 25% 들고 쳤어요. 혼자 먹튀고 그리고 이 각하와 한나라당의 이해가 달라서 벌어지는 갈등. 앞으로 재밌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환각상태. 이 뽕이 다 돈 때문인데 이 돈을 추적해 보면 이게 명확해질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보수 단체 돈을 한번 좀 진짜 뒤져보고 싶어요. 돼요. 아니 이거는요 이번에 그 실질적으로 대선 치르듯이 돈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실제로 대선 치르듯이 돈을 썼는데 실제로 거리에 돈을 뿌리고 다니는 게 보입니다. 지역을 플랜카드 보세요. 플랜카드. 아니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붙인 거에 실질적인 배수가 서울시당에서 계산한 게 한 8배쯤 붙였다 그래요. 그게 단순 비교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선 치르듯이 치렀어요. 대선 레이스가 역사상 가장 빨리 시작됐다니까요. 이건 대선 레이스예요. 대선 레이스. 네, 그렇죠. 네,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근데 말이죠. 이 결과적으로 오세훈 제 절친은 안타깝게도 사라집니다.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제 절친. 그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음에 밝히기로 하고. 아무튼 이분들이 물 뿌리듯 쓴 돈이 그분들 주머니에서 나왔을 리는 만무하고요. 일단 서울시에서 나왔고요. 아니 서울시에서는 공식 자금만 나왔어요. 공식 선거 자금만 나왔고 주민투표에 가는 거나 이런 공식 자금만 나왔고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빼낼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3의 장소에서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 돈도 아까워요. 그리고 재선거 치러야 되는 돈도 아깝고. 제3의 곳에서 나온 거는 주진우 기자가 좀 조사를 좀 하세요. 취재 그런 거 해야지. 월급 받고 뭐 합니까? 맨날 그 은행 통장에 월급날 잔고 제로라고 그 얘기만 하지 말고 좀. 참. 제가 또 오세훈 이런 제보가 들었어요. 그 타워팰리스 투표율 60%인데 이번 주민투표 타워팰리스 60%인 것은 오세훈 백수가 타워팰리스 동장 취임을 노린 것이다. 그리고 제보가 또 들어왔어요. 주민투표의 결과를 두고 한나라당 책임 공방 끝에 모든 책임을 지고 스티브 잡스가 사임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번 선거의 의미도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어쨌든 오세훈 시장은 저희 낚시에 걸려가지고 우리 이 나꼼수가 있는 한 꼼수는 다 들킵니다. 우리 이런 거 잘 밝혀내요. 기똥차게. 앞으로 꼼수 저희가 다 밝혀드립니다. 2달 전에 예보했잖아요. 2달 전에 예언. 서울시장 전망으로 넘어가 보시죠. 서울시장. 아니 저는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심 있는 표정이시네요.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본인이 자꾸 나오려고. 제가 속해 있는 정당이 부끄러워 죽겠어요. 지난번 그 방송 때 제가 이제 대선 불출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기 조율만 하고 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공탁금 어떻게 마련하려고.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정몽준 전 의원 출마해도 됩니다. 어차피 안 될 거기 때문에 출마해도 돼요. 그렇죠. 그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출마해서 이 불쏘시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불쏘시개. 치어리더 좋다. 그리고 선거운동은 말이죠. 여기서만 하세요. 돈도 없으니까. 여기서만 해요? 여기서만 하시고. 감사합니다. 난 오늘 오면서 여기서 선거운동 하지 말라 그럴까봐 두근만 세근만. 감사합니다. 선거운동을 하시고. 저희가 선거법 위반을 여기서.
선거법 위반 사실이 적시될 수 있도록. 걱정 네. 마십시오. 그건 제가 확실히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것과 무관하게 에피소드에 이 1등한 걸 두고 미국에 있는 친척하고 친구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게 엄청난 일인가 봐.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게 전 세계에서. 저도 얘기하기 좀 놔두세요. 오늘날 발언 자제하고 있잖아. 의원님 발언 자제 많이 하셔야 돼. 오늘 자제하고 있어요. 근데 네. 우리 지난번에 취재했던 텐아시아? 네. 그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손석희 시선 집중에 출연을 했대요. 우리를 영원히 잡지 못하는 정치 사회 분야에서 영원히 못 잡잖아요. 손석희 시선 집중. 거기에 그 텐아시아 편집장이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기사가 나왔는데 텐아시아가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예, 그 어마어마한 건가요? 그러니까 문화 분야에서 예. 굉장히 좋은 컬럼을 많이 쓰는. 그러더라고요. 기사를 봤더니 내가 유일하게 요즘 기사를 보는 게 텐아시아 기사를 봐요. 근데 태도를 바꾸고 그래. 지난번에 나왔거든. 지난번에 우리 취재를 했거든. 자기 나왔거든. 그런데 1등 했다고 그러니까 손석희 교수가 국내에서요? 그래갖고 아니요 전 세계에서요. 그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라디오에서 그게 나왔어요? 라디오에서 그 테나시아 편집장이 전화로 연결해갖고 꼼수 1등한 거에 대해서 집중 취재를 했다니까요. 오늘 낮에 제가 손 선배하고 통화했는데 그냥 전화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꼼수다 요새 잘하고 계시더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그 시선 집중해서 아침에 다뤘대요. 웬일이래요? 우리가 부러웠나 보다. 그런가요? 네. 그런가? 그런가? 두 번째 이게 얘기 있었는데 잊어먹었다. 이게 맞아. 이게 맞아요. 아니, 전 세계에서 팟캐스트가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게 미국 계정입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계정이 결국 세계 계정이라 그러더라고요. 물론입니다. 제일 많이 올라오고 거기 200위권, 그러니까 순위 내는데 전체에 영어권 제외하고 우리밖에 없어요. 영어권 다 영어고. 근데 1등이 한글로 딱 돼 있어. 한글로. 제가 보기에는 미국 애들 엄청 당할 거예요. 미국 애들이 근데 CIA가 감시하면 어떻게? 미국 애들은요. 이 팟캐스트 꼼수 1등한 게 한글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상한 어느 나라 글씨인가 하고 눌러보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그 미국 애들이 먼 클릭해가 봐가지고 그거 1등 기억 굉장히 했습니다. 기억이 굉장히 했죠. 걔네들이 뭔지 몰라서 클릭해가지고 들어오다가 1등에 상당 정도 기여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도 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에피소드 영어도 좀 늘까? 니들이 들을 게 아니다 이것은 이렇게. 그래서 그 에피소드 보고 한 며칠 전에 호주 한인센터인가? 친노 곡이에요. 아니야, 길지 않아요. 오늘 자제한다니까요. 의원님 자랑으로 끝날 것 같아요. 눈빛들이 예리해졌어. 호주 한인센터에서, 꼼수 열심히 듣고 있다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특히 교민들도 그렇지만, 유학생들이 많이 듣는데요. 전혀 정치에 관심 없다가, 그래서, 와서 특강을 좀 해줘라. 의원님. 특강을 해줘라 그래서. 저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야?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10월 26일까지 내 바쁠 거다. 이 얘기하려고. 뭐가 나오나. 그러니까 거기서 아주 정색을 하고 그럼 12월쯤은 괜찮으세요? 그래서 12월쯤은 아마 내가 공직에 있을 테니 휴가를 내서 갈 생각을 해봐봐. 저기 요새 꼼수다 사실은 좀 섭외를 받는데 저기 지방에 있는 섭외 받으면 좀 얘기 좀 해서 돈 좀 나눠 갈게. 혼자 월급 받으면서. 지방에 있는 어떤 스탠드바 사장이 내려오실 수 있는 정 안 되면 저하고 정봉주라도 오면 사람 좀 찾아달라고? 와가지고 그래서 캐라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거 전문 용어인데 돈이요. 돈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제 줄 수 있는 만큼 주겠다. 스탠드바에 우리가 나가갖고 거기서 둘이 토크쇼를 해달라고. 토크쇼를 해달라는. 스탠드바에서. 진짜 주진우 싸다. 안 하죠. 근데 얼마 준대요? 그냥 웬만하면 가보지 우리.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2배 더 주면 되냐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선거의 의미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선거 얘기해야 돼요. 이게 의미가 깊다고 저는 보는 것이 이것이 저는 이 강남의
저주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지방선거에서 오세훈을 막판에 살려준 게 강남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도 강남이 나와서 밀어줬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거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그 동네 사는 사람한테 강남의 아파트 중에 보면 투표장을 헬스클럽에 예.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 있는 헬스장에 이거 전례가 없는 거예요. 보통 그 교회 아니면 뭐 공공기관 교회도 문제 삼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다 아는 곳에 하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아주머니들이 아침에 내려와서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헬스장 가지 않습니까? 다들 그 커뮤니티 센터 뭐 이런데 거기다가 투표함을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강남에서는 정말 대선급으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정말. 그런데 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거든요. 이게 우주의 원리예요. 작용만 하고 끝나는 건 우주에 없습니다. 이 강남의 결집, 그러니까 강남과 강남 이외의 지역 구분이 시작되고 강남을 믿고 가는 한나라당 강남으로 인해서 망합니다. 대형 교회도 중요한 지적이에요. 예,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형 교회. 우리 김총수님 한 7년 동안 봤는데 오늘 아주 대단히 중요한 지적을 하고 계시네.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심의 역풍을 이제 대형 교회가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제 종교세를 내라든가, 목사님 세금 내라든가, 소득세 내라든가, 이런 여론들 형성됩니다. 대형 교회 역시 이 반작용의 대가를 치른다. 아니, 세금도 안 내면서 세금으로 애들 밥 주게 되는데 그걸 왜 막아? 그게 예수님의 뜻하고 무슨 상관이야, 씨발. 응? 이거가 예수님한테 얘기하다 씨발 나오면 깜짝 놀랐네. 나도 깜짝 놀랐어. 씨발 끄트머리 문장에 씨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였어 내용상.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보면 각하의 소망교회라든가 또 우리 큰 목사님 교회라든가 또 유명한 금난교회 김 목사님이라든가 이 소위 대형 초대형 금난교회 우리 집하고 가까워. 할렐루야 할렐루야. 초대형 교회들이 일사불란하게 주민투표 반대해야 한다고, 주민투표에 나가가지고 찍어야 된다고, 무상급식 반대하는 투표,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군요. 예수님의 정신과도 말도 안, 성격의 구성과도 안 맞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 말이 안 돼도 얼마나 안 맞냐면요. 여기서 들어가도 됩니까? 들어오시죠. 아니, 이제. 우리 그 김총수 오늘 얘기가 길어졌고, 감히 끼어들 저는 오늘 오세훈 전문가로서 여기까지 하고, 아니, 제 친구 너무 그레이트한 녀석을 먹어가지고, 제가 오늘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친구 삼는 건 맞죠? 예. 우리 주준우 기자가 잠깐 버벅거리는 틈을 타서 제가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뭘 타고 와? 아니, 근데, 실제로 제가 강남의 저주가 시작됐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원래 신문 제목 이외에는 안 봅니다. 내용은 안 봐요. 제목이 떴어, 그게. 그게 제가 어제 밤에 갑자기 전화 온 거예요. 다음 꼼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얘기하다가 의미가 이 선거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강남의 저주가 시작됐다 이제 가장 이른 대선이 시작됐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헬스클럽에다가 설치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들었어요. 헬스클럽에 설치했는데 본인이 헬스클럽까지 투표한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바로 접근성이 좋은데 투표함을 설치하는 것과 조금 떨어진 학교에 설치하는 것의 투표율 차이 잘 모르시죠? 얼마나 납니까 그게? 여기 세 분들 아무도 출마해본 적이 없잖아요. 표를 받아온 건 나밖에 없어. 떨어진 것도 본인만 하셨죠? 그렇죠. 여러 번 떨어졌죠. 수시로 떨어지긴. 딱 한 번 당선됐어요. 딱 한 번. 딱 한 번 당선됐어요. 실제로 이번 주민투표에서도 3% 차이 납니다. 3% 차이 납니다. 그 정도 거리가. 그러면 학교가 바로 옆에서 눈으로 보이는데도 500m 이상 걸어가게 되면 안 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파트에서 바로 내려가서 노인정에 있잖아요. 3%에서 5% 차이 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투표율이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높게 나온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2002년서부터 투표를 쫙 비교를 해봤어요. 그리고 연구하는 이 정치인 못 봤잖아요, 별로. 제가 쭉 해봤더니, 그리고 이제 그걸 선거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아파트를 내려가서 바로 눈에 보이는 투표구가 있으면,
3%에서 5% 정도 높다. 이번에도 거기가 영락없이 3% 높게 나왔어요. 저기- 그리고 예. 끼어들지 못하게 계속 갑니다. 그리고 나 강남의 저주를 보고 등에 식은땀이 쫙 났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강남 때문에 우리의 표심이 왜곡됐다라고 느낀 게 제일 처음이 주경복 교육감 재보궐선거였을 때입니다. 그랬었죠. 예. 그때 다 이겼었는데 강남 3구에서 졌어요. 예. 이게 뭐지 그랬어요 그때는. 지난번 오세훈 시장 때 다 느꼈죠. 이겼는데 느꼈죠. 이것 봐라. 네. 그리고 근데 이번에 주민투표에서 또 그쪽에서 나오는 걸 보고 이제는 김총수의 전매 특허 씨발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이 선거는요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성에 호소했는데도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단히 이성적인 인간이 되는데 이 다음에 이번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서울 시민들이 특히 강남에 쪽팔리지 말자라고 하는 이런 그 감성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면 이게 네. 그레이트 여시 부메랑이 돼갖고 강남을 때려요. 아 그거는 이제 울트라 여시 하나 남았는데. 울트라 여시 남았어요? 울트라 여시 남았어요. 저는 이제 조금 더 고급 용어를 써서 판타스틱한 여시 남아있다. 판타스틱은 형용사자 크기가 아니잖아. 아 그래요? 아 그래도 우리가 그거 어쨌든 참 저렴해요. 울트라 여시 하나 남았어요. 왜냐면 대통령은 강남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 강남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국회의원을 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시장도 낼 수가 있을 때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강남과 강남 이해로 갈라졌습니다. 그거를 한나라당이 만들었어요 이번에. 그리고 아니죠 오세훈 내 절친 절친이 그것을 확인시켜줬어요.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아 오늘 근데 김총수에게 감동의 연석이에요. 그렇게 정확하게 지적하는 게 참고로 제 지역은 강북에 있는 노원구입니다.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의원님이 말이죠. 재미없어. 출마를 생각하시니까 지금 재미없어. 사심이 지금. 출마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 조율 중입니다. 대선 불출마 선언했어 이미. 출마만 하기만 해봐. 내가 선거법 위반으로 그냥. 어쨌든 이것으로 사실은 다시 한번 정권 교체로 가는 길을 각하가 오히려 열어주고 있어요. 이게 각하의 작전이 실제로 대선이 시작됐어요 지금. 예. 오세훈 서울시장 전 서울시장이죠. 나의 절친 이제 백수. 그 각하의 작전으로 해서 대선 레이스는 시작됐고 그렇죠. 예. 그 대선 레이스가 강남에 이렇게 판돈을 거는 바람에 나머지 지역과 갈라지고 그것이 정권 교체를 거꾸로 저기 강북에 들어오세요. 촉진시키는 역할을 지역 합시다. 문제 조금만 하고 종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종교. 예. 대치동 교회에 투표소 설치한 문제를 제가 살짝만 얘기하고 이후에 대치동에서 물이 잠겼던 음마 아파트 주민들이 투표소에 이렇게 줄을 서는 장면을 보고 압구정동하고 청담동 진짜 부자들은요 코웃음을 치더군요. 그 안에서도 지역별로 이런 게 있습니다. 압구정동, 청담동한테 저 대치동 저런 데는 좀 밀리고요. 도곡동 그렇죠. 좀 쳐주고 그런데 그 안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 정권 들어서 투표장 아까 중요한 지적하셨는데 투표장을 계속 옮기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종교단체도 접근성이 크다고 해서 성당, 교회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다가 거의 대부분 교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아파트 안에 있는 헬스클럽 그다음에 경로당 일로 끌고 와서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투표하게 만드는 이게 대단히 큰 꼼수입니다. 근데 그걸 강남에서만 그래요. 강남에서만 그렇습니다. 강남에서만 그래요. 그거를. 그리고 노원 같은 데서도 조금 잘 사는 동네는 그렇게 합니다. 아니요. 이게 오래전에 우리 옆 지역에 교회에다가 투표소를 설치한 적이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에다가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선관위에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무산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선거법상으로 교회 종교단체 설치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단서 조항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종교단체에 설치할 수 있다. 너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요. 이런 단서 조항을 이거 바꿔야 돼요.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못 바꾸니까 그런데 나가셔야 된다고. 근데 그 얘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데 서울시장 나간다고. 자, 요사이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이 인기몰이로 공짜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금도 공짜, 병원비도 다 공짜, 음식 먹는 것도 애들 밥 먹이는 것도 다 공짜, 모든 것을 다 공짜로 준다.
그러나 공짜를 좋아하는 국민들 치고 안 망한 국민이 없어요. 여의도 신보금교회 조영기 목사. 진보를 한다고 떠들면서 대한민국의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정치 망나니들을 양산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번 수요일이 주민투표일입니다. 주민이면 누구나 당연히 참여해야 할 주민투표를 투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양자택일처럼 정치 논쟁의 핵심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주 저급한 후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틀에서 누가 도대체 국민의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막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자기 의견을 명백히 표시하는 민주사회에서 우리가 바로 투표하고 결정하는 것이 국민과 시민의 용기이기도 합니다. 권리입니다. 의무이기도 합니다. 소만교회 김지철 목사.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 그냥 공짜로 주는 거 좋다. 이게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아는 국민이 많지 않아서 이해하다는 것입니다. 경제 몰락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모르는 국민은 공짜라면은 양잿물도 큰 것부터 집어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공짜 고져준다니까 다 좋아하는데 이 포퓰리즘 인기주의 여기 다 속아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 현행법상 종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신고를 받고 나가도 종교단체의 반발로 단속은 쉽지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이걸 신앙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매우 큰 잘못이죠. 하나님이 이쪽인 저쪽인지는 본인이 알지 못하는 거니까. 한림교회 조한정 목사.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편가르기가 종교에서마저 고착되고 있습니다. 이 대형교회에서 그렇죠. 어떻게 투표를 독려했느냐. 네. 예. 주 기자. 네네. 네. 제가 지금 서 전도사님한테 온 문자를 하나 읽겠습니다. 급합니다. 서울시 강노인 교육감이 투표를 안 하면요. 미션 스쿨이 없어진답니다. 미션 스쿨이 없어지고 두 번째로는 동성애를 가르친답니다. 학교에서. 세 번째는 초중고생 정당 활동을 허용한답니다. 이게 보내는 급합니다 하면서 맨 끝에 뭐라고 하니 이 메시지를 20명에게 꼭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하는데 중간에 행운의 편지. 행운의 편지입니다. 근데 중간에 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일어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무너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투표를 이렇게 합니다. 온누리교회 전도사 다 받았고요. 모든 신도들이 거의 대부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설마 이렇게 설교도 하냐고요? 이렇게 설교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뒤에다가 신도들은 아멘 해요.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온누리교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소망교회에서도 그 얘기했죠. 김지철 담임 목사.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부목사한테 얼굴을 가격당해가지고 얼굴 안면뼈가 부러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부목사하고 담임 목사하고 주먹 담임하던 그 소망교회입니다. 거기에서는 각하를 배출한 아주 큰 교회죠. 여기서는 주민이면 당당히 투표에 참여해야지 양자택일처럼 정치 논쟁으로 흘러가는 거는 이거는 그 문제가 있다. 정치적 책임에 민감해야 된다. 우리 교회와 성도는 이 시대와 사회의 정치적 책임에 민감해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근데 선거 관련해서 안 합니다. 자,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 이분 주옥 같은 분입니다.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분은 워낙 세신 분이세요. 자, 한국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설교를 합니다.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하는데 무상급식, 무상의료 같은 복지정책 때문에 우리 경제가 몰락 위기에 직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금난교회 김 목사님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최근에 지옥에 간 대통령이 2명 있다. 노무현, 김대중 지옥에 갔다는 거죠. 자, 네. 이분은 한국기독교협의회 회장을 지내셨습니다. 대단하신 분인데 이 금난교회가 대단한 교회입니다. 김한란 박사라고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죠. 김한란 박사. 그 여성들이 그 종군 위안부로 가면 천국에 간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인데 그래서 김한란의 김자고 란자가 나와서 금난교회가 됐습니다. 이 김홍도 목사가 얼마나 주옥 같은 분이냐면요.
계속해서 재판을 받으셨는데 재판부 판결문을 조금만 읽어볼게요. 자, 그 이분이 징역 2년 6개월에 그 집행유예 3년 받아가지고 법정 구속은 면했는데 이분은 돈을 갖다가 함부로 막 쓰세요. 함부로 쓰시는데 기독교 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에 부정선거 자금으로 선거 자금과 당선 사례금으로 2억 3,700만 원 썼습니다. 미국에 유학 중인 큰 사위의 생활비로 2억 원 내셨고요. 피고인의 비리를 문제 삼았던 과거 암흑의 장로를 구속시키기 위한 자금 4억 원 쓰셨습니다. MBC의 프로그램 방영 저지를 위한 비용 1억 5천만 원 쓰셨고요. MBC에 대한 반박 해명 광고비 3억 3천만 원 쓰셨습니다. 그리고 불륜에 대해서 이거 합의금으로 1억 원 쓰셨고요. 아들 명의의 교회 건축금 불륜 합의금? 네, 8억 원. 그래 때문에 간통 고소 사건에 대한 무마비하고 합의금 3억 원 쓰셨고요. 부인 명의 별장으로 건축비에 3억 원 쓰셔가지고 이게 법원에서 그 밝혀진 공금 횡령 내역만 31억 원이 넘어요. 그 비용 등의 상당수는 불륜 무마의 상대는 누군가요? 네, 간통 신도하고 해가지고 신도가 계속 문제 제기하고 이 양반이 그것도 했습니다. 미디어법 통과시켜가지고 사탄의 입과 혀를 잘라내자.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우리 사탄이야. 그래 혀를 뽑아내자고 그 얘기는 잘못한 거였습니다. 입과 혀를 잘라내자고 했어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지금 열거한 이 그 교회 목사님들, 네 목사님들이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가 사립학교법 통과했을 때 전면에 나와서 사립학교법 재개정하라고. 네. 이분들이 기독교 정당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정당 만드셔야죠. 할렐루야. 저는 만드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당. 이렇게 큰 목사님들 만드셔야죠. 그리고 이분들의 지금 사상이 이런 것 같아요. 한나라당 못 믿겠다. 네, 우리가 직접 하자. 한나라당 못 믿겠다. 직접 하자. 근데 이게 말이죠. 요대목에서 우리 여기서 목사님 아들. 네.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보수적이 됐냐? 예, 우리 목사님 아들. 이 김용민 돼지가 전공이에요, 이게. 예. 돼지. 네. 얘기해줘봐. 응? 전공 나왔어. 너무 학문적으로 하지 마요. 그래. 학문적으로 하면 머리 아파. 교회는 전공 나왔어. 전공 나왔어. 목소리가 들렸죠. 자세히 가다듬었습니다. 자, 목사들 갑니다. 목사들. 개신교는 부흥이라고 하죠. 부흥. 부흥. 네. 신도수가 늘고 헌금액수 늘고 또 그렇죠. 교회의 어떤 재산이 느는 거. 그렇죠. 회개하라. 돈을 회개하라.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 아버지도 목회자지만 목사들끼리 모이면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교인 수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교회 보유 부동산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로 자랑하고 이런 걸로 또 약호가 죽고 뭐 이래요. 예. 실제 목사님 커뮤니티에서. 예. 근데 그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예. 교회를 사고 팔고도 하나요? 그럼요. 신도에 따라서 그 권리금이 붙는다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사드릴게요. 몇 개 원하세요? M&A도 합니다. M&A. 절 싸게 만들지 마세요. 시기 조율하는 사람이라니까 왜 그래? 오랜만에 돼지 전공 나왔으니까. 정봉주 우리 의원님이 입담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또 도덕성도 이 큰 교회 목사들에 비해서 출중하시죠. 네. 목사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김호준 총수도 지금 교회 안 나갑니다만은 3개월 속성 과정을 통해서 이 신자가 목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3개월 말고 좀 돈 더 주면 더 빨리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속성 코스 있어요. 네. 월 50만 원씩 해서 150만 그렇게 원이면 목사를 하면 네. 목사님이 되면 네. 설교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설교하면 되죠. 그렇죠. 아니 무슨 설교문을 써주는 또 그 그런 분들이 연구팀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요? 서울의 그 강남의 모 교회 같은 경우에 한 200씩 받고 이렇게 설교문을 준다고 합니다. 매주 200씩 매주. 매주 200만 원이나 매주. 우리도 그거 하자. 우리 잘 써줄 수 있는데. 그래 서버비 마련해야죠. 얼빠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괄호 지문 안에 이 부분에서 힘주어 강조하며 이걸 넣는데 그대로 읽은 거야. 이 부분에서 힘주어 강조하며 뭐 이렇게 이제. 참고로 돼지 김용민은 목사님의 아들이고요. 예. 현재 집사입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보수화됐나라고 하는 건 빨리 그러니까 왜 보수화된 거야? 돈 문제라고 전 보는데 돈 문제. 이 얘기도 좀 한번 해보죠. 이게 논문을 그걸 썼어요. 한국 교회가 왜 보수적이 되었나? 아니 그러니까 전공에 완전 전공. 완전 전공이어서 정론으로 가니까 재미가 없어. 예.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 세계 최대 교회 조용기 목사님. 네. 조용기 목사님은 사실 우리 주진우 기자의 전공이긴 합니다만 저도 꼽사리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는데 그 조용기 목사님 연봉이 얼마나 뜨는 것 같아요? 한 100억 되나? 아닙니다. 한 공식적으로는 3억인데
하지만 조영기 목사님의 그 교회 아니었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기 그 한 해 예산이 1,600억이었습니다. 1,600억. 예. 세금 없습니다. 예. 그리고 게다가 조영기 목사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헌금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계시면요. 헌금 액수가 그 주간에 14억. 한 주에? 예. 근데 목사님 뭐 외국으로 출타하신다든지 나비 부인이 있는 뭐 파리에 그 부흥성회를 가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교회를 비우실 경우에는 그 헌금 액수가 반으로 줄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결국 조영기 목사님이 거의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최대 주주죠. 자, 그런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2001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속한 교단이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인데 사실 그 조영기 목사님의 연봉을 들춰가지고 좋을 거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들춰버렸습니다. 실수로. 어떤 식이냐면은 교단 총회를 합니다. 뭐 총회장 뽑는 그 총회를 하는데 이때 자료집을 냈는데 각 소속 교회의 그 목사들이 11조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요거 거기 다 드러난 거예요. 11조가 뭡니까?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 1년 11조 헌금 총액이 1억 1,300만 원. 그러면은 곱하기 10 해보세요. 11억 3천만 원 정도라는 얘기인데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교단 총무가 부랴부랴 나서가지고 그 조용기 목사님만의 11조가 아니라 그 교회 목사라는 직함을 달고 있는 부교역자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 다 합해서 1억 1,300만 원입니다. 공식적으로 3억이라고 했었는데 연봉을 11억 3천을 내니 11억 3천에 나오니. 제가 그 당시 취재했었는데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더 많이 가져갑니다. 자, 그런데 이 해명을 하면서 이 교회 교역자 수를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교역자 수가 550명입니다. 교역자 수가 550명. 그래서 따져보니까 조용기 목사를 비롯한 순복음교회 목사들의 월급은 20만 원이 못 되는 거예요. 나눴더니. 거짓말 하다 보니까. 예. 근데 보수 왜? 보수가 어떻게 된다? 역대 정권들을 보더라도 그 이승만 정권은 장로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요. 박정희 정권 들어섰을 때 그때 뭐 남노당 출신이다 해가지고 미국이 꺼려했잖아요. 한경직 목사를 비롯한 이런 교계 지도자들이 미국 가가지고 이 친구 내가 보장한다. 믿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띄워줬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승만 정권 무너지고 4.19 혁명으로 민주정권 들어서고 그러면서 교회 입지가 축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난 일제 때부터 아주 그 주류로서 기득권자로서 행세를 해왔는데 위태로운 거예요. 근데 이제 박정희가 들어서면서 여기다 붙은 거죠. 박정희 정권 이제 한 중반기 이전에 국가 조찬기도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목사들이 뭐 이 박정희를 막 축복해주고 뭐 그런 기세가 계속 전두환 정권 가가지고 광주학살 이후인데 롯데호텔에 모여가지고 축복하고 이런 식으로 기조가 계속 이어지다가 93년에 이르러서는 김영삼 장로를 또 대통령으로 앉히죠. 예. 점점 계속 배출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그런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생각은 자기들이 대통령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큰 교회 목사가. 그럼요. 그리고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정권과 붙어.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빵 터지는 거 아니야 지금? 노무현 정권에서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그게 뭐냐? 사학법입니다. 사학법. 사학법은 목사님들을 화나게 한 저는 반성해야 돼요. 교회의 엄청난 재산입니다. 예. 그 미션 스쿨이 많잖아요. 제가 좀 통계를 찾아보니까 종교가 운영하는 사립 초중고등학교가 362개인데 개신교 학교가 259개, 71.1%고요. 대학은 어떠냐? 349개의 사립대 가운데 56개가 개신교 겁니다. 그런데 교회 재산 중에 학교가 엄청난 거구나. 그렇죠. 근데 이제 학교가 교육 사업보다는 수익 사업입니다. 저거는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학교고요. 네.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학교 말고 목사가 개인적으로 이사장이 돼 있는 학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따지면 그래서 우리가 사학법 할 때 종교 단체에서 우리가 문광부에 등록되어 있는 종교 단체 여기서 운영하는 사학은 제외시켜주겠다. 근데 이게 합의가 안 돼요. 왜 합의가 안 되냐면 저 학교 수보다도 중고등학교는 목사 개인이 운영하는 학교가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보호를 못 받으니까 사립학교법에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사학법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재산을 건드린 거구나. 재산을 건드린 거예요. 정말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걸 건드린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당시 열린우리당에도 그때 교육위에 계셨잖아요. 그때. 교육에 있었죠. 그리고 관련 있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종교를 좀 알았으면 저걸 조금 더 교활하고 꼼수를 부리면서 영악하게 건드렸을 텐데
종교를 잘 모르니까 그때 주진우 기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김용민을 만났어요. 김용민을 3개월 석성 과정을 좀 거치시고. 아니 그리고 우리 당 소속의 기독교 장로 뭐 이런 그 신앙심이 깊은 의원들이 있었거든요. 사립학교법 개정하고 재개정할 때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도대체. 자기의 신앙심을 용납을 못 한대요. 재개정 안 하면. 그게 진짜가 뭐냐 했더니 이미 그 개신교 신자 의원들 뒤에 목사님들 딱 붙어갖고 그걸 잡고서 리모트 컨트롤하면서 꿈쩍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재산을 확 건드린 재산을 건드려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재산을 공개해라 이렇게 된 거야. 그게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개신교 학교들 공적 감시를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그 사립학교법 미흡하다고 전 보는데. 지금 미흡하죠. 예, 개방형 이사제에 발끈했으면 왜냐면은 거기에 발끈했죠. 그 이 이사들이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이사들이 뭐 종교를 믿어도 아니 외부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자신들의 재산이 공개되는 아들 손자 며느리를 또 교장이나 이사에 못 시켜요. 그 대목에서 그럼 개방형 이사도 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갖고 우리가 절충안을 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거 관계없다. 자기 가족한테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재산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목사들이 뭐 삭발도 하고 막 그 십자가를 끌고 갔죠. 그렇지. 목사님도 삭발했어. 십자가를 끌고 갔는데 그 십자가 밑에다 도르래를 달아놓고. 그 사진 시사인 가보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야, 그때 우리 김용민 교수 만났어야 되는데. 그래도 정치는 종합예술인데 했어야지요. 밀고 갔었어야죠. 아니 밀었다가 당내의 개신교 신자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다시 재개정을 한 거죠. 아니 그때 그러니까 당내의 반발이라뇨. 진짜 그때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사립학교법 할 때 내가 초선이었고 또 재선 3선 시켜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 시켜달라고. 당대표 시켜달라고 왜? 당대표 시켰으면 내가 이랬어. 왜 여기서 하는 거야 여기서? 서울시장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당대표고 뭐고 이제 다 소용없어. 다 꼼수해서 이 얘기 해줘라. 저 얘기 해줘라. 지도부가 왔고 이 얘기 꼭 좀 해줘라. 내가 당신들 쫄다구야? 쫄다구지 지금은. 자, 이 사실은 우리 개신교 학교들 보게 되면은 이 사고학교 쫄다구죠. 가만히 보니까 공천인 누나를 믿기나. 쫄다구 맞습니다. 공적 감시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비리로 인해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정원 감축과 예산이 삭감된 학교가 19개 대학 가운데 12개가 종교 사학인데 그 가운데 11개가 개신교 사학. 아니 좌우지간 학교의 재정 문제 그다음에 교사 채용의 문제 이 문제 들어오는 제일 많은 데들이 이 종교. 그렇죠. 지난번에 장자연 씨한테 접대를 받았던 사람이 조선일보에 있다가 지금 기독교 대학교 총장으로 있어요. 네, 어쨌든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보수화되었냐?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그리고 자기 재산 지키기 위해서. 이러면서 제가 좀 피날레로 제 코너의 피날레로 이 한 분의 멘트를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독교 학교에서는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채플이라고 하는데 아멘. 그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라고 굉장히 큰 교단이 있습니다. 이 교단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총신대학교인데 총신대학교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이 교단의 총회장이 했던 예배 때 설교 때 했던 멘트를 한번 지금 좀 들어보시죠. 총신대학 왔으면은 거의 한 70-80% 목사가 된다고 봐야 안 되겠나. 여학생은 놔두고 우리 교단은 아직 여목사는 어림도 없어. 전에 김의환 총장님 그러더라고. 내가 그런 말 들었어요. 여학생들이 뭉티기로 지어와가지고서는 왜 우리 교단은 여목사를 안 시켜주느냐고 항의를 하더라 그래요. 그런 학생들 내한테 보내주시오.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 내가 먼저 저 양지 갔어도 여자 목사는 아직 어림도 없어. 여자 장로도 안 돼. 그랬더니 우리 교회 그 학생회장이 있는데 목사님 학생들이 목사님한테 멀리 가려합디다 그래요. 오락하지 와. 학생이 다 몰려와도 걱정할 건 없어. 우리 교단이 다른 면이 바로 그런 거야. 대한민국의 어느 교단이든지 여자 목사, 여자 장로 다 만들어도 우리 교단은 안 돼. 분명히 아세요. 그게 보수고 그게 성경적이고 그게 신학에 맞는 거야. 생각해봐란 말이야. 여기 학교 오니까 내 이 말 한마디만 하지. 여자들이 기죽이 차고 강단에 올라가? 안 돼. 미친 거 아니야 완전히. 아니 큰 목사답네요. 큰 목사. 아니 어디 목사라고요? 어디? 예, 그 임태득 목사라는 사람인데
그때 이제 사과를 하긴 했어요. 논란이 되고. 기저귀 차고 못 올라간다는 게 생리대 차고 못 올라간다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끔찍해. 아니, 저 정도 돼야 큰 목사님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같긴 그럼요. 해. 그러니까 조중동 방송이 돼야지. 안 그러면은, 미디어법 통과시켜가지고. 나라가 망한대잖아요. 사탄의 입과 혀를 자르잖아. 조중동이 안 되면서 무슨 보도기사를 써 이런 거나 똑같네. 저는 노무현 김대중 지옥에 갔다는 거 아니야. 신앙 고백 차원에서 이 보수는 개신교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지킨다는 거 아닙니까, 보수. 근데 지킨다는 게 뭐예요? 무슨 이념이나 가치 도덕성이 아니라 돈 아니겠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독교에겐 독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교회가 주식회사가 됐어, 완전히. 아니, 근데 김 교수님 신앙 고백을 왜 여기서 해요? 예, 아니, 내가 그렇다는 얘기고. 이 목사들의 이 저급한 수준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또 통해서 한번 좀 짚어봐야 됩니다. 전광훈 목사라고 이 사람이 지금 조용기, 김홍도 막 부추겨가지고 기독교당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당 정당이 했잖아요. 좋아요. 근데 기독교당 만들어야 돼요. 근데 2005년 1월에 이 성도가 내 성도가 됐는지 알아보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옛날에 쓰던 방법 가운데 하나는 젊은 여집사에게 빤스 내려라. 한번 자고 싶다 해보고 그대로 하면은 내 성도요. 거절하면 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사랑이 넘치는 목사님이시네요. 성스러워요, 성스러워. 이분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가 사랑제일교회예요. 네. 예, 그렇지 않아도 또 제가 취재를 하라고 해서 취재했던 내용 중에 2006년 4월 19일에 했던 게 있는데 우리 여자들 교회 올 때 너무 짧은 치마 입으면 돼? 안 돼? 안 돼. 빤스 다 보이는 치마 입으면 돼? 안 돼? 내가 그렇게 입고 오면 들춘다니까? 인터넷 들어가봐. 전광훈 목사는 빤스 입은 여자 들춘다고 나와 있어. 우리 교회도 보면 당회장실에 나하고 상담하러 오면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치마를 입으면 빤스가 다 보여요. 다 보여. 그럼 가려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게 없어. 한여름철 큰 교회 가봐. 큰 교회는 강대상이 높아. 강대상에서 옆에 앉아있는 년들 보면은 젖꼭지 까만 것까지 다 보여. 그럼 돼? 안 돼? 대답해봐. 성스럽네요. 대단하죠. 이거 하드코어에 하드코어. 그거를 설교를 했단 말이야? 예. 아니 어느 교회 다니고 싶어, 씨발. 그게 핵심은 돈이었습니다. 돈.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맞아. 잊어버리기 전에 딴지 해킹. 예. 그 얘기 짧게. 오늘 그 신문 얘기해갖고 봤더니 신문에 그 기사가 떴더만요. 신문에 떴습니다. 예. 이게 저희가 이제 딴지일보 해킹 당해가지고 이거 전문가가 성실히 작업한 거다 말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런데 이게 이제 추론이나 저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사실임이 밝혀졌어요. 한국경제 IT 전문 기자 김광현 기자 기사를 썼습니다. 포털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면 나오는데 이분이 그 방통위 기자실에 있는데 그 기사를 읽어보면 나온 내용이지만 제가 통화도 했습니다. 기자하고 그 앞 거리에서 한 젊은이가 찾아와가지고 어디 들어가자고 했더니 들어가진 않고 할 말이 있다고 찾아온 거래요.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찾길래 그래서 커피숍이라도 가려고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저기 CCTV 없는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거리에서 만났대요. 거리에서 서서. 그래서 그 청년 이야기가 모자 푹 눌러 쓰고 와가지고 딴지 일보가 청부로 날아갔다. 처음에 못 알아들었답니다. 무슨 말인지. 청부 해킹, 돈 받고 해킹해서 딴지 일보를 날렸다. 처음에 선수금 500 받고 그리고 데이터 날린 후에 1,500만 원 자금 받고 그런데 돈은 어떻게 받았냐? 지하철 사물함에 넣어놓고 키를 택배로 보냈다. 택배로 받았다. 네. 그래서 딴지일보가 2천만 원짜리 해킹을 당해서 너무 싸, 이 씨발! 너무 싸! 자라. 근데 그 기사를 봤는데 이게 신뢰가 팍 가는 게 우리 또 그 촉이 있잖아요. 신뢰가 팍 가는 게 돈 받고 하는 건 해킹이고 부탁받고 하는 건 민원이다. 이런 용어. 이런 전문 용어예요.
아, 전문 용어예요. 그러니까 왜 제보를 했느냐 그랬더니 이제 청부 해킹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김광현 기자하고 지금 통화도 했어요. 근데 해커의 신분은 밝힐 수 없다고 할 뿐만 아니라 아이디가 광필인가 그렇죠. 네. 밝혀도 의미가 없는 게 그 사람이 누구한테 해킹 의뢰를 받았는지 스스로 몰라. 이거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친구가 했다면서요. 네, 친구가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친구 해커, 해커 커뮤니티가 굉장히 좁더라고 들어보니까. 나도 다른 해커한테 물어봤더니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좁대요.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웬만큼 다 안다 그러는. 네, 서로 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어쨌든 이 친구 얘기를 듣고 돈 받았다 어떻게 받았다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친구가 제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청부 해킹의 위험을 알리겠다고. 각하를 의심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으나, 각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죠. 근데. 절대 그런 분이 아닌데. 누가 그랬을까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게 이제 현금으로 꽂은 거란 말이죠. 개인이 현금 2천만 원을 주고 했을 리는 없고. 아니, 개인이 왜 딴지에다 딴지를 걸어요? 딴지 일본을 날린다고 왜 2천만 원을 줘?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조직인데, 기관.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처리하고, 영수증이 없어야 되니까 그런 기관인 거죠. 2천만 원을 집행하되 영수증 처리 없이 가능한 것. 네. 근데 이제 이게 기관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그 얘기를 지금까지 한 건데요. 지금까지 한 거예요? 나 못 듣고 있었어. 얘기를 듣질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요즘 경청하기 시작했어요. 8월 24일 이후로. 내일부터라고 하세요. 그런데 기관에서 한 게 이게 딴지의 이제까지 기사를 보면 허접해요. 볼 내용이 별로 없어. 그런데 딴지를 해킹해버리면 꼼수 음원이 날아간다고 본 것 같아요. 이 꼼수를 친 거예요. 그거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이 꼼수다 파일은 이미 이 수십만의 휴대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쟤들은 정확히 그래서 제가 기관이라 그런 게 이 정도의 지능지수가 안 됩니다. 이걸 실제 그래요. 실제로 이걸 날리면 꼼수가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 있으나 제가 보기엔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고 아닐까요? 그렇죠. 일종의 경고 플러스 니네들 조심해라.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이제 그거 복구하느라고 졸라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지. 딴 거 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경고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의도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이거예요. 이 기관이라고 하면 공안당국이거든요. 정보를 다루는데. 우리 주진우 기자 왜 개 눈을 뜨고 저를 노려보세요? 누구요? 저는 이걸 사랑스럽게 쳐다본 거예요. 기소는 당해봤지만 공안당국에 들어서 직접 조사 안 받아봤잖아요. 그들의 지능지수를 저는 정확히 합니다. 이거는 딴지 라디오가 날아갈 거라고 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방송을 듣고 있을, 우리 친구. 우리 해커를 고용한, 친구야. 멋진 친구들. 친구야. 맥주 한잔 하자, 씨발! 연락 좀 해! 그리고 2천만 원 깠어, 우리가. 틀림없이 내가 보기에는 이거 중간에 배달 사고 났어. 그렇지. 현금 3천만 원 줬는데 1천만 원 땡겨 먹었지, 중간에. 조금 더 줬을 거야. 딴지가 이렇게 싸겠어요. 2억 줬는데 1억 8천 날라갔어. 그리고 말이죠. 저희 4명의 휴대폰 문자를 다 보고, 그리고 전화번호 따는, 사람, 이 방송 듣고 있죠? 전화해라. 전화 좀 해라! 그리고, 도청하려면 기계를 좀 좋은 거 써라. 자꾸 전화가 끊겨서 전화 통화하기 힘들어 죽겠어. 좀 도청 기계도 좋은 걸 쓰고. 제가 한번 문자도 보냈어요. 제가 저한테 문자를 가끔 메모용으로 보내는데, 갑자기 며칠 전에 심심해가지고, 보냈습니다, 문자를. 이 문자를 보고 있는 당신 말이야. 연락 한번 해라. 맥주 한잔 하자. 답이 없어. 콜미 그랬는데 근데요, 답이 없어. 연락 좀 해. 김청순이 이거 재미없고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재밌을 텐데. 아니 우리 집사람하고 전화하면서 부인이니까 제가 요즘 하드코어형 섹시한 얘기를 해요. 그 당신 왜 이래 민망하게. 그러면요 도청하는 새끼를 흥분하게. 제가 보기엔 의원님은 도청 안 해요. 안 해요? 의원님 중요한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중요한 말도 없잖아. 중요한 말. 그런가? 그런가? 의원님은 제가 보기에는 계좌를 추적하겠죠. 계좌? 네. 지금 신용불량자든지 지금 1년이 넘었어요. 공과금 못 내갖고. 우리 거 다 뒤져봐야 아무것도 안 나와. 그만해.
어쨌든 기왕 말 나온 김에 이 방송을 듣고 있을 테니까 제 소원이 카드 써보는 거예요. 맥주 한잔 하게 연락 좀 주세요. 네. 콜미. 그러면 모자 푹 눌러 쓰고 나면 우리가 신원 안 밝힐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런 거 하려는 거 아니고. 그리고 간단하게 그냥 큰 소리를 하지 말고 조그만 목소리로 팬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 알아먹을게. 새끼손가락 들고. 만약에 서울시장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 그 사람들 꼭 찾아봅시다. 맥주 사줍시다. 어디 부서까지는 아는데 이름 모르잖아. 저는 그 친구들이랑 가끔 밥도 먹습니다. 그거는 그 동네 사람이고 정확하게. 주 기자님, 서울시장 얘기하지 마세요. 제 몸이 굳잖아요.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말라니까. 그리고 저기 또 오늘 중요한 얘기 하셔야죠. 그렇죠. 드디어 터졌습니다. 당시 광노현 후보와 단일화에 합의했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오늘 전격 체포됐습니다. 박 교수는 교육감 선거 비용 보전 명목으로 올해 초 곽교육감의 측근인 K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당분간은 보시죠. 여러 사람들이 지금 검찰은 후보 단일화와 관련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이 오 시장이 사퇴를 선언하자마자 검찰이 치고 나옵니다. 광노현. 네, 요거 꼼수. 검찰이 치고 나옵니다라고 하는 우리 주진우 기자 얘기는 사실과 다르고요. 검찰이 정보를 흘렸습니다. 정보를 흘렸습니다. 그거나. 아니, 흘리고 나옵니다. 나옵니다. 아니죠. 이게 뿌립니다. 뿌렸는데. 네. 이런 거예요. 자신 있으면 피의 혐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고래가 오갔다 그러잖아요. 광노현 교육감이. 네. 광노현 교육감 맞나요? 네. 사람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해가지고. 자신이 있으면 이런 혐의가 있으니 소환해서 조사하겠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이 언론에 먼저 흘렀어요. 언론에. 네. 보통 선거가 끝나면 6월 2일 날 선거가 끝났잖아요. 그럼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12월 2일까지 기소를 하든 말든 결정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정치자금법은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어요. 정치자금법 3년 아닌가요? 3년으로 바뀌었나요? 어쨌든 좀 깁니다. 3년이 5년이다. 갑자기 신뢰도가 팍 축소되면서. 5년인데. 정치자금법도 대체로 선거가 끝나고 선거법 기소가 끝나면 그 다음에 바로 치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보통 그게 12월, 1월, 2월까지는 사안이 종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8월에요. 이거는 이제까지 검찰이 이 사실을 공소시효가 3년입니다. 바뀌었군요. 예. 맞아. 이번 18대 국회 때 그때 바꾸는 것 때문에 그 논란이 됐었어. 18대 국회에 못 들어갔으면 몰랐구나. 국회에 안 들어가서 다 몰랐대. 내가 언론 안 본다 그랬잖아, 신문. 자. 그런데 이걸 쥐고 있었던 거예요. 쥐고 있고. 그렇죠. 오세훈 시장 사퇴하자마자 이걸 광노현 교육감건을 터뜨렸습니다. 재보궐선거용. 이거는 철저하게 10월 26일 날 진행되는 재보궐선거용입니다. 그렇죠. 이게 검찰이요. 몇 단계가 있는데 이건 인지수사라 그러거든. 제보를 입수했어요. 그러게 되면 내사를 합니다. 내사할 땐 내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검찰청 지휘를 받죠. 그래서 내사 지휘 받게 되면 내사 번호를 땁니다. 그리고 수사를 하다가 이것이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자 소환하고 그다음 피의 혐의 있는 광노현 교육감 소환하거든요. 이제까지 철저하게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 이 정도면 기사가 정보가 흘러나왔을 텐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주 은밀하게 정보를 쥐고 있다가 정치적으로 이번에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재보궐선거까지 다 각하의 구도 안에 들어있었던 그렇죠. 거죠. 전체적인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들어있었던 거죠. 각하는 꼼꼼한 분이기 때문에. 한명숙 시장 선거 때 특수부에서 특수 2부에서 하다가 일부러 또 안 되니까 특수 1부로 넘겨서 했죠. 그때 했던 그 검사들은 다 영전했고요. 또 다시 공안정국, 공안 광풍을 몰아세우려고 하는데 한상대 총장 역사의 길이 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보이잖아요. 꼼수도 아니지 않습니까? 꼼수가 아니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써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주민투표가 무산됐잖아요. 네. 그럼 5학년, 6학년 무상급식 할 수 있는 재정인 서울시에서 나와야 되는데 네. 서울시에서 돈 없다 그러면서 버티고 못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것도 그러니까 무상급식 선거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상급식 재정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무상급식 하면 광노현 교육감이 생각나는 거거든요. 근데 광노현 교육감이 이게 치는 게 간단해요. 부도덕한 인간이다. 이거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 10월 26일까지 기소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러면서 10월 26일까지 이 선거 전국을 강노현 그 정치자금이 왔다 갔다 이거 갖고 10월 26일까지 하면서 한나라당과 일정하게 이게 조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제 그제 그 선거 전이었나요? 왕재산 간첩 사건이 있었죠. 그거 왜 요즘 자꾸 나와요, 왕재산?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안 정국으로 몰고 가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정간첩 선배를 만났어요. 그 사건 중에 제일 웃긴 건 그거예요. 그 간첩들이 야당의 단일화를 그렇죠. 야당 단일화를 제가 정간첩 선배 촉진했다 그러나 도모했다든가 도발했다든가 기획했다든가 그 간첩 10명이 야당의 단일화를 지금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것도 좀 조금 뭐라고 해볼 한상대 검찰총장 취임 일성이 뭐였었죠? 공안 종북 좌파 척결. 종북 좌파 척결. 그분 한번 짚어보죠. 네. 그분의 히스토리가 또 길지 않습니까? 네. 그분 한번 히스토리가 긴데 그리고 저는 이 보수 쪽에서도 이런 방송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예언 배틀도 좀 하고 너무 심심해 우리만 하니까. 그쪽은 보수가 세요. 보수가 우리 뒤를 캘 게 아니라 니들도 이런 거 하나 만들어라 얘들아. 만들어가지고 배틀 좀 하자. 응? 그리고 가끔 만나 서로 술도 마시고. 네, 응? 광노현 교육감 문제는 이거예요. 간단합니다. 검찰이 언론에 지금 흘렸는데 자신 있으면 소환해서 조사하고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검찰이지. 맨날 칼춤만 쳐. 망나니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각하가 지금 그 컨트롤 타워에서 여러 가지 작전 지시를 하고 계신 걸로. 네, 작전 지시하고 소설이죠, 소설. 검찰한테는 완장 채워줬더니 완장 휘두르면서 칼춤 추고 있습니다. 나 소설이죠. 그리고 광노현 교육감 이 문제는 이 정치적 그 중대 국면을 지나가면 유야무야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다만 이 정치적 시기에 진보 진영이나 10월 26일 선거에 일정한 재료를 써먹기 위한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공안부장, 대검 공안부장 그리고 공안 1부장이 이걸 맡았죠, 서울지검. 자, 이름 적어놓고 열심히 쳐다봅시다. 그리고 한나라당 그걸 알아야 돼요. 각하가 한나라당 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걸 몰라 아직. 한나라당은 사실은 꼼수다 방송을 잘 들어야 돼요. 열심히 이용당하고 있는데 각하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오세훈한테 쪽쪽 빨려먹었죠 이번에 한나라당 열받았는데 어쨌든 드디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드디어 공지 하나 합니다. 드디어 나는 꼼수다가 공식 티셔츠가 월요일 8월 29일 오전 9시부터 딴지일보 사이트에서 예약 판매하고요. 저희 4명이 좀 전에 그냥 폰 카메라로 사진 하나 찍었어요. 너무 구려. 그런데 저는 좋아해요. 예약 판매합니다. 네, 구매해서. 그리고 토크 콘서트 10월 둘째 주 토요일 지금 10월 8일이요? 네, 10월 8일 공연장 잡고 있는데 그때 저 제일 바쁠 때인데 왜 그래? 출마. 그리고 공탁금은 구했어요. 공탁금? 10월 26일, 10월 8일이면요. 자, 무시하고. 자, 무시하고. 선거법 8일날. 토크 콘서트 저희가, 공연장 구하고 있어요. 네. 공연장 구해지면. 참고로 저는 선거법 저촉이 되면 그날 출연 못 합니다. 각하 방식으로 해야 되나요? 이건희 각하 방식으로 해야 되나요? 김승현 방식으로 해야 되나요? 이것도 고민 한번 해보죠. 어쨌든, 그렇죠. 토요일 날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어쨌든, 월요일 8월 29일 월요일 오전 9시 딴지일보 사이트에서 꼼수다 공식 티셔츠 예약 판매 드디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내는 마당에 우리가 오늘 각자 자기 한 1분 PR할 시간도 좀 주고 그래요. 반갑다 친구야 해야 돼. 그럼요. 또 출마 얘기하려고. 아니 출마 얘기 절대 안 한다니까. 출마 얘기하면 큰일 나요. 오늘 깔때기가 좀 부족했어요. 오늘 해요. 오늘 지금 사심이 많아가지고 깔때기가 안 돼 잘. 그게 아니고 이제 점잖게 그리고 점잖게 이게 문제. 점잖은 순간 의원님 아웃이에요 지금. 근데 오늘 내가 얼른 공릉동이나 해서 내가
아니 오늘 민주당 좀 그 공격 좀 해달라고 내가 부탁을 해도 공격도 안. 민주당 뭐 한 게 있어. 다 각하의 성은 때문이지. 아니 그런데 이제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 게 뭐가 있어. 다른 의원들 지금 서울시장 출마하고 욕해달라는 거야. 그게 아니고 제가 우리 팬카페 정봉주와 미래권력 27일 날 토요일 날 노원구에서 이제 정모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긴 정모를 왜 이렇게 많이 해요? 아니 그때는 본 게 지금 정모. 제가 택시를 탔어요. 근데 공릉동을 가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택시 운전사 기사 선생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아저씨 노원구 공릉동으로 가주세요. 근데 택시 기사 아저씨가 핸들을 잡고 고개를 받고 하시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아, 그게 꼼수 팬이에요? 꼼수 팬인 거죠. 근데 주진우가 탄 줄 몰랐던 거야.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입을 닫고 가만히 이렇게 갔어요. 근데 주진우 얼굴은 모를 거 아니에요? 아니, 얼굴은 모르고 목소리 듣고 알았어야 되는데. 목소리 듣고. 아저씨가. 아니 근데 거기까지는 모르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그냥 입을 꼼수를 듣는 사람이구나. 서로. 그럼 새끼 손가락을 내밀어 써야지. 그리고 부끄럽잖아요. 그리고요. 그 지하철에서 네. 한 학생이 8회를 자꾸 접속하는데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8회. 막 찾는데 이 스마트폰은 다 보이잖아요. 앞에 서 있는 넥타일맨 점잖은 아저씨가 조그만 목소리로 블루투스. 그 스마트폰끼리 블루투스 하면 파일이 가잖아요. 블루투스. 아, 주진우 이게 아이디 모르니까 묻질 않네. 앞에 있는 아저씨가 8회 찾지 마라. 내 파일에 다운되어 있는 블루투스로 주마. 그러니까 여기 딱 쳐다보고 긴장된 상태에서 네 블루투스를 거기서 받은 거예요. 파일을. 야,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가. 그리고 예. 이 새끼 손가락을 서로 도대체 이 칸에서 몇 명이나 이걸 듣고 있을까? 오른쪽 새끼 손가락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새끼 손가락을 살짝 이렇게 듣고 있을 때는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아, 그래서 5명이 들으면서 오른쪽 새끼 손가락을 든 사진을 보내왔어요. 아, 그래요? 예. 이미. 너무 들면 쑥스럽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살짝 말아가지고. 아니, 그리고 이렇게 코 후비는 척하고 옆으로 쓱 이렇게 비벼도 되고. 아, 그러면 안 돼. 살짝 말아가지고 새끼 손가락에 동그랗게 살짝 말아서 약지로부터 떨어지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워. 아니 이렇게 해요. 손가락을 세웠는지 접었는지 모르게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꼼수의 상징으로 새끼 손가락을 꼬부려야 돼. 펴면 안 되고 살짝 꼬부린 채로. 아, 블루투스 보고 전 터졌어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듣는 주진우 기자는 뭐예요, 도대체? 저는 잘 몰라요, 그런 거. 어쨌든 오세훈, 백수, 제 절친 이 방송 듣고 나면 또 가슴 철렁합니다. 다 들켜가지고. 내가 잘못한 건가? 이제까지는 한 번씩 듣다가 이제 오늘서부터 한 4번, 5번 반복해갖고 학습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울지 마, 친구야. 김어준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꼼수를 부린다, 막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꼼꼼할 뿐이다, 막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나? 모두 알고 있죠. 절대 그럴 뿐이 아니란 걸. 나는 꼼꼼하다, 막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미안한 게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계속 지지율 떨어지고 우리 망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또 앞장서서 노무현 대통령 욕을 무지하게 했어요. 막 살벌하게 해야 됐어요. 제가 한 번 하면 살벌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역에 이제 분향소를 설치해놨었잖아요. 허름한 젊은 부부들이 와서 막 울어요. 통곡을 하고. 그러면서 다른 얘기 안 해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계속 그 얘기만 해요. 서 있는데 버틸 수가 없을 정도인데 그런 분들이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오는 게 아니고 무수히 많은 분들이 와요. 무수히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많이 심하게 비판한 게 좀 가슴도 아프고 저희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아서 가슴이 많이 아프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또 제가 의원님을 안 지가 오래됐는데 또 이런 모습을 제가 처음 뵙네요. 갑자기 우시니까 저도 짠하고 처음.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이 2만 회원 돌파 이벤트로 9월 25일 봉하마을로 갑니다.
이보다 앞서 8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서울 지하철 4호선 하계역 근방 건영백화점 6층에서 전체 모임을 갖습니다. 회비는 2만 원.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재선의 영광을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임기를 완수하지 못해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유권자가 막지 않는다면 총선과 대선에서 선심성 복지 공약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께서 베풀어 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한밤중에 어떤 사람 내 침대 머리에서 널 흔들어 깨우네. 네가 친구 이제 갈 때가 됐어. 이제 그만 거기서 나와라. 떠날 준비가 되어 있나. 발버둥을 치며 놀랄 텐가. 두고 가는 보따리들 아까운가. 이럴 줄 알았다면 펑펑 나눴을 것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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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On the uprise. So frustrated.